맡게 된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흩어져 계셔서 아이콘트를 어쩌고로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도 봐주시고요.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은 게임 쪽 글은 제가 엔게이머즈라는 데서 리뷰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2006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 리뷰 하나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버추얼 빌리저드라는 게임이었는데 저는 꽤 유명한 게임이니까 리뷰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는 안 유명하다, 한국에서. 모른다, 아무도. 그때 든 생각이 지금 생각은 치기 어린 생각이지만 그럼 내가 유명하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피그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주소로 가면은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쓴 버추얼 빌리저드의 소개 및 리뷰가 있는데 분명히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그민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엔게이머즈가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7월에 피그민 에이전시라고 한국의 인디게임 팀들을 어떻게든 에이전시를 해서 해외 팔아먹어보자. 그걸 시작을 했고 같은 해 서울시에서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고 1000명 정도 뽑아서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피그민 에이전시로 탔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에는 드디어 샤데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1호기 같은 경우에 저희 2교시 담당한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할 상이 남아있질 않아요. 진짜 나중에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뭔가 두 군데 기업에선가 1등을 탔고 개발자협회에서 하는 것도 장관상 3개인가 탔고 IGF는 미국 IGF는 아직 못 탔고요. 차이나는 작년에 1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 갖고 이제 올해 GDC를 갔다 왔죠. 입장권이 한국 거보다 비쌌어요.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드 쇼케이스, 그러니까 본선 말고 E3대 쇼케이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 나갔어요. 3호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피그민 제가 한 5년 차 했고요. 그다음 IC2라고 아이폰으로 한국 만화 해외 팔자 이거 한 2년 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인디 음악 CD나 DVD 같은 거 해외 팔아먹자를 한 10년 차 했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 문화를 해외 팔아먹는 이직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보았는데 아직. 글만 먹어보자는 제가 한 20살 때부터 글을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한 20년 쓰고 있는데 솔직히 끄지 못했어요. 인디게임이란 무엇인가는 굉장히 정의가 다양합니다. 해외에서 꽤 날고기는 사람들도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내려요. 그래서 뭐가 딱 맞다라고 하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독립이라는 건 일단 확실하고 인디펜던트에서 먹으니까 뭐에부터 독립이냐. 일단 대자본에서의 독립. 돈이 한 100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100억 들어가면은 돈 버는 건 둘째 치고 이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무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영화도 똑같고. 근데 인디게임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게 자기 노력, 비교적 소자본, 많이 들어봤자 뭐 몇 억이니까, 2억.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좀 지르고 하고 싶은 거하고 이런 게 좀 강해집니다. 혹은 메이저에서 더 이상 못하는 거, 예를 들자면 천재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삼국지 같은 거. 그런 거 더 이상 코인은 안 하고 못하지만 인디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대 시스템에서 독립. 큰 게임들은 뭐 한국 온라인도 비슷할 것 같은데 50명,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크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뭐 하겠다고 어떻게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시스템에 맞춰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인디게임은 뭐 1명에서 5명 사이니까 그 정도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어나는 거죠. 비교적. 100%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 상황에서도 예외도 있습니다. 메이저가 인디처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실제로 많이들 해요. UB에서 메이맨 오리진스라고 UBI 아트 또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식이고. 그리고 메이저가 인디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뭐 포탈이라든가 포탈 아세요? 포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스팀 쪽에서 포탈2가 떡밥을 온갖 걸 뿌려서 에코크롬이라는 일본적인 미디어 아트, 비주얼 아트 그런 쪽이 있는데 원래 게임이 아닌데 그거를 소니가 끌어올려서 2009년인가에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받은 게임이 있어요. 인디라고 할 수 있는 걸 끌어올린 거죠. 뭐 플로우라는 것도 있고 플스3 쪽에 데게임 컴퍼니라는데 거기 학생 졸업팀을 3개를 그냥 계약을 해서 이제 아마 3번째 거 나올 거예요. 플로우, 플라워 다음에 하나 또 뭐 나온다고 했는데 소니가 이런 걸 좀 잘하거든요. 이유는 아마도 소니가 음악 랩을 갖고 있잖아요. 소니 뮤직이라고. 원래 음악 쪽 사업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인디에 끌어올려서 빼돌려 먹는. 거기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제가 할 강의는 뭐 아이디어가 좋고 뭐 신선하고 다 좋아요. 게임 뭐 다 좋은데 전 그런 거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일단 팔아야 된다는 거죠. 팔아야지 먹고 살아요. 실제로 사업이나 이런 거 해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더 많이 벌어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취미로 좋은 걸 만들고 즐거운 걸 만들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사업에 영향이 들어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건 제가 아이폰으로 대충 찍은 사진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할 얘기를 처음은 일단 고객의 입장에 서보자입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모든 사업이 비슷해요. 고객의 입장이 뭔지 모르면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방금 전에 스팀 얘기를 잠시 드린 것 같은데 스팀 홀리데이 세일이라고 연말에 미국에서는 홀리데이 세일이라고 해서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게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말정산 뭐 그런 걸 거예요. 스팀에서도 홀리데이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지막지합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게임들 거의 전체를 다 폭탄 세일을 때려버리고 하루하루 바꿔서 또 추가 세일을 때려버리고 묶어서 세일을 때려버리고 그냥 폭격을 합니다.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 세일하는 것 같아요. 2주일 동안 한 40개 사는 것도 일도 아니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스팀에 세일해서 안전하려면 다 지르면 된다라는 게 이게 농담 같은데 진짜 맞아요. 다 질러놨으면 더 이상 살 게 없으니까 세일을 하고 말고 신경을 안 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스팀에 들어가 있다면 스팀에서 세일한 딴 게임들과 싸운다는 얘기고 스팀에 안 들어가 있고 아이폰이건 뭐건 간에 고객들이 저기서 사버리면 돈이 떨어지고 이미 그걸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못 사게 된다니까. 실제로 이름을 검명하기도 그렇고 모게임이 작년 12월 24일날 스팀에서 발매가 된 게 있거든요. 좀 망했죠. 어떡하겠어. 딴 데서 지금 다 세일 중인데 여기는 신작. 근데 그 신작이 주목도 못 받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팀의 홀리데이 세일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사봐야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예를 드는 건데 아이플루이드라는 게임이에요. 프랑스에서 만든 게임인데 물방울이 이런 집안의 공간 같은 걸 돌아다니는 게임입니다. 물방울이에요. 이게 뭐 귀염처럼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방울이에요. 아이디어만 딱 한 줄 들으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임이 없습니다. 물방울 돌아다니는 게임이 어디 있어요? 뭐 있어 보인다. 샀죠. 일단 인스톨이 안 돼요. 유니코드 오류라고 해서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상에서 PC 언어를 미국 영어로 안 맞춰보면 오류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거기서 거시기 했고 게임을 딱 들어갔는데 메뉴를 선택하는데 일반적인 PC 게임이면 마우스로 커서 움직여서 할 거 아니에요. 얘 물방울 움직여야 돼요. 물방울 움직여서 메뉴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난 이 게임을 처음 켰단 말이에요. 물방울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이 무슨 바보 같은 상황이에요. 걔는 멋있다고 넣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게임을 처음 하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진짜 무슨 고생. 그리고 1스테이지 클리어를 할 때 저기 깃발을 가야 돼요. 깃발 꽂혀있는데. 근데 깃발 근처까지만 가면 대충 클리어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깃발 근처까지 갔는데 깃발에 딱 안 맞다고 클리어가 안 되고 있어. 내가 지금 뭐 잘못 온 건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알고 봤더니 깃발 정확하게 가야 되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 가득이에요. 게임이. 아이플루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이디어 좋으면 다 필요 없고 물론 아이디어도 좋고 게임이 재밌고 잘 만들었으면 최고인데 아이디어가 좋고 말건 간에 게임의 완성도나 이런 게 떨어지면 아주 그냥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만들고 재밌는 게 무조건 이상입니다. 아이디어 독특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오히려 퍼즐 퀘스트 얘기인데 뭐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퍼즐 퀘스트라는 게임은 비주얼대로 보석 맞추는 게임 있죠. 그걸로 턴제 배틀하는 RPG예요. 이 게임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건 아닌데 전기종 이식이 됐어요. 전기종 이식이란 아이폰과 모바일 합해서 전기종인데 PC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전기종 이식된 게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몇 개의 기종까지만 이식이 되죠.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이 게임이 그렇게 떴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훌륭한 게임인 건 사실이지만 거부가 쩔어요. 제가 닌텐도 DS용으로 NDS용 미국에서 리뷰 카피를 받아서 해봤는데 일주일 걸려서 캐릭터 하나 랜딩을 봤는데 그동안에 온갖 버그를 다 당해놨습니다. 닌텐도 DS 게임 하시다가 다운당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첫날에 3번 당했습니다.
진짜 처음에 황당해서 이게 뭐 만들다만 그런 거를 존나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유는 알겠는데 PC로 기본 만든 다음에 이식을 딴 회사에서 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근데 어쨌건 버그가 쩔어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게임이에요. 이 정도로 버그가 쩔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재밌다고. 왜냐면 이 게임이 그만큼 훌륭해서. 완성도가 떨어져도 매력 하나만 충분히 갖고 있으면 신화를 쓴다는 얘기죠. 근데 되게 드문이에요. 이런 게. 이 정도 버그 있으면 보통 요 바가지는 없습니다. 리뷰 점수 팍팍 게임.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임 R라고 A가 10번인가 20번인가 들어가는 게임인데 진짜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스팀에 가서 AA에 처음 나와요. 자동화로. 이 게임은 그냥 떨어지는 게임에 위에서 떨어져요. 정말로 그거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게임이에요. 인디 쪽에서는 되게 좋은 반응 받았어요. 제가 여기 소개도 많이 되고 저게 두 번째 게임이었는데 세 번째 게임도 최근에 나왔고 최근에 포테이토 세계도 포함이 됐고 근데 전 못 해먹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얘네가 만든 첫 작이 괴물 짝퉁이었는데 그게 좀 별로여서 선입견도 있고 하지만 인정받은 게임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취향 차이도 있다는 거죠. 서로. 그 다음 파워 오브 디펜스라고 저쪽 게임인데 저는 이 게임 엔딩을 봤는데 절대로 추천할 수도 없고 사라고도 못하고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펜스 변종인데 아래에서 로봇이 올라가고 위에서 로봇이 내려가요. 서로 중간에서 싸워요. 이긴 로봇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면은 10마리 가면은 클리어되고 10마리가 이거 내려오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게임이거든요. 기본 룰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어쨌건 엔딩을 봤는데 일단 그래픽도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색상이나 뭐 이런 게. 폴리싱이 덜 됐죠. 그리고 족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누구 내보내고 뭐 어떻게 된다. 새로운 릴릭 같은 거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쓰면 복잡해져. 그리고 게임이 한 번 할 때마다 더럽게 길어요. 20-30분 걸리면. 그러니까 만들다 만 게임이에요. 저는 재밌다고 했지만 절대 사실 나도 등성으로 한 거고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전 엔딩을 봤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자신 있다고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팔릴 거예요. 넘사벽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 있는 퀄리티다.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퀄리티까지.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남 게임을 자기가 고객으로서 해보면서 보면은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강의 시작할 때 말씀 미리 못 드렸는데 중간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외에도 유저의 구매 플로우와 심리 같은 거. 구매 플로우는 뭐 별거 아니고 PC로 게임을 산다면 스팀 들어가서 산다. 아이폰으로 산다. 앱스토어 들어가서 산다. 이런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PC에서 스팀이 아니면은 패키지 있는 게임을 우리가 해외에 주문한다면 구매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역으로 뒤집으면 아이폰의 앱스토어나 PC의 스팀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구매 플로우, 그 유저 심리. 게임 딱 보면은 살려는 사람이 심리는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할 수 있지만 첫째, 보자마자 지른다. 보자마자 산다. 둘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고 잊어먹는다. 셋째, 절대 안 산다. 최상은 보자마자 지른다. 근데 보자마자 지른다도 힘들고 고민을 한다가 보통이거든요. 고민을 줄여주는 게 관건이겠죠. 안 산다는 뭐 선택지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한가. 인터페이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최고죠. 근데 나쁜 인터페이스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쁜 인터페이스의 좋은 예가 제가 예전에 무슨 해킹 게임 베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해외 게임이고요. 코어즈 키라고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ESC 말고 코어즈. 키보드 이쪽 클릭 스크린 옆에 있거든요. 그거를 순간 정리를 해놨습니다. 게임. 물어봤어. 왜 그러는지. 유닉스 그렇대요. 유닉스 안 써서 모르겠는데 유닉스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포기 좀 했거든요. 근데 게임하는 사람도 유닉스 프로그래밍이나 뭐 운영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포즈를 넣더라도 유닉스 ESC도 같이 넣든지 아니면 ESC를 돌리든지 해야지. 무슨 일말에 뭐 포즈를 눌러서 이런 말도 없고
그래서 붙이긴 붙였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절대 안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첫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3개인가 내놨은 때 다음 게임이었어요. 아, 그럼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폴리싱이 덜 되면 얼마나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폴리싱, 인내기, 광내기, 파워 오브 디펜스. 아까 말씀드린 거. 만들다 말았거든요. 아니, 딱 보기만 해도 만들다 만 것 같은데. 스크린샷 봐봐. 폴리싱이 잘 되면 얼마나 사고 싶은가가 아니고 반대로. 안 되면 얼마나 안 사고 싶은가. 안 사고 싶으면 끝이에요. 그냥 나중에 업데이트하는데 뭐 없더라고. 아이폰은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최소한 사기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바이어가 이 게임을 어떻게 알고 지르게 될 것인가. 2장에서 말할 텐데 게임 안 사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못 사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요, 세상에. 그러면 알려야 돼. 아, 내가 이런 게임을 내놨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든지 하세요. 이건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알아면 몰라요, 있는 줄.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환경 같은 거. 아이폰 같은 경우에 뭐 많이들 쓰시죠, 요새? 아이폰. 지금은 좀 덜 할 텐데, 이 터치 스크린에 패드가 별도로 없어서 이거 손 조작하면 가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섭취를 되게 많이 했어요, 초기 사람들. 그러니까 상하좌우 패드를, 가상 패드를 넣으면은 일단 화면을 가리고, 거기 버튼 넣으면 또 화면을 가리고,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이거 초기에 되게 섭취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를 알면은 덜 하겠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건 고객으로서 겪어보면은, 아, 쟤는 왜 저따위로 만들었지? 이런 거 겪어보면 알게 되죠. 모를 수도 있는데, 안다고 칩시다. 상업적인 면도 마찬가지. 아이폰은,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것 같지만, 앱스토어에서 애플이 메인에 박아주면 짱이고요. 아니면 그냥, 입에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자기가 게임을 직접, 뭐, 구매 플로어와도 비슷한 얘기죠. 뭐 찾을 수는 있는데 잘 안 찾게 돼요. 그냥 메인에서 끝나지. 유제 편의도를 알기 위해서 뭐 넘어가고요. 인터페이스랑 비슷한 얘기, 기타 등등등. 게임을 사서 플레이하면서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건데 그냥 단순한 게이머 입장에서만 해도 좀 재미가 없고요. 게이머의 입장에서 해보면서 직접 연구를 해봐야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굉장히 많이 안 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는 피그마 에이전시 벤치마킹이라고 일주일에 한두 개씩 저희 소속팀 셋 모아서 각달에 해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100개는 안 되고 50개 넘는데 뭐 한 줄이에요. 이 게임을 한 줄로 정리하면 뭐가 될 거예요? 그 한 줄이 보도자료에 그냥 메인 한 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키워드 5개. 게임을 대표하는 키워드 5개. 아까 말씀드린 퍼즐 퀘스트 같은 거는 이제 뭐 매치3 비주얼 등의 그래서 RPG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그런 그래픽 또는 버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 진짜 장점. 네. 장점 단점. 이 게임 뭐가 좋냐? 퍼즐 퀘스트 아까 뭐 예를 들자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주얼드 룰로 하는 RPG 뭐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단점은 심각한 버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게임 가는 길이라는 건 구매 플로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게임을 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PC게임에서 게임 가는 길이라면 스팀에 있으면 그냥 스팀 쓰면 돼요. 왜 스팀이 없을 때? 거기서부터 복잡해요. 게임 가는 길이 짧으면 짧아서 좋다는 얘기예요. 플래시 게임은 플래시 포탈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스팀 게임이라고 해도 스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팀 아니면 다른 기투디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길이 있을 수 있겠고 그 길이 되도록 짧고 간편하면 좋다는 건데 딴 게임 갖고 보다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계속 보다 보면 짧을수록 좋아요. 구글 검색 구글에서 이 게임의 이름을 쳐봤다. 뭐가 나오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냐 리뷰가 나오냐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와요. 저희 이용의 컷앤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컷앤 페이스트 일반적으로 쓰는 명사들의 조합이잖아요. 제대로 안 나와요. 컷앤 페이스트 터틀 크림 정도 치면 제대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잘 안 지으면 검색에도 안 나와요. 왜 검색이 중요하냐? 게임 봤어요. 저 게임 봤어. 즉시 안 사요, 즉시. 즉각 안 사고 찾아봐요. 남들이 뭐라고 했나, 리뷰 어디시 있는지. 구글이 칩니다, 해외에서. 구글을 쳤는데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게임이든 터틀크림이든 몇 개나 더 적어보겠지만, 그 과정을 되도록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비극적인 게 뭐냐면, 구글에 이름 쳐봤는데 이 페이지에 토렌트 뜨는 거예요. 아, 진짜로 떠요.
토렌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이 게임 아무도 모르고 이제 막 나온 건데 토렌트 링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심한 경우는 게임 이름만 나오고 발매일이 아직 안 남았는데 벌써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토렌트. 세상 그대로 하루 만에 그냥 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애플이든 뭐든. 하지만 토렌트가 1페이지 나오는 건 진짜 아니니까 우리가 리뷰를 하건 뭐 블로그를 활성화하건 해서 그건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간 매주 한 개씩 해서 100개 정도 하면은 눈이 늘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일단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으로. 자, 그러면 테트리스로 한번, 테트리스 모르시는 분 손 좀. 사실 고민했어. 이거 와우로 할까, 공파로 할까. 근데 테트리스로 하자고 해서, 요즘 사람들 테트리스 모르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 아시네. 테트리스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보시죠. 거기 남학생 안경 쓰신 분. 테트리스 한 줄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블록 맞추기. 블록 맞추기 좋은 얘기인데. 거기 안경 안 쓰신 남자. 죄송해요. 앞에 앉아있어서. 예. 아니야, 대충.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블록키 맞춰서 예. 최대한 오래 사는 게 예, 좋은 얘기. 블록 맞추기, 블록 맞춰서 오래 살고 이런 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이 게임 특성 맞죠. 그리고 보도자료 낸다면 그게 들어가겠죠. 블록 맞춰서 오래 살기 게임. 키워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봅시다. 테트리스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한단. 긴막대. 좋은 얘기죠. 거기, 메가펜 되게 안경 쓴 남자.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가 진짜 나오는 거. 여기 어제 쓰신 인내지. 이건 생각도 못한 키워드인데 좋은 키워드네요. 결국 긴막대 기다리는 대신이에요. 음악사를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이 게임의 장점 뭘까요? 거기 앞에 앉아계시죠. 테트리스 장점 뭘까요? 뭔가 수학적으로 인간을 맞추는 그런 그걸 보면 뭔가 라이트 같은 거 지능개발? 네, 그런 거. 지능개발 게임 좋은 얘기죠. 80년대 오락실에 언제부터 했었습니다. 거기 맥 뒤에 앉아계신 거죠? 장점 뭘까요? 하는 거에 따라서 안 지르고 스스로 만드는 거. 블럭 쌓는 거에 따라서 한 번에 김막대 나서 세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 생각도 못한 건데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 넘어갈게요. 귀찮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만 하면은 이게 뭐 어장떡이라고 그러는데 좀 좋은 게임, 나쁜 게임 해가지고 이런 거를 50개에서 100개 정도 하면은 눈이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자기가 마케팅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애초에 만들 때도 이런 키워드를 조합하면 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장 마케팅은 완전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완전. 이 콘텐츠 바닥에서 많이 도는 얘기가 잘 만든 콘텐츠가 바로 팔린다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은 진짜로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알아서 안 팔려요. 유일한 예외가 마인크래프트. 얘가 4월 8일 현재 180만 개 팔았는데요. 얘네는 홍보가 뭐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뭐 보도자료고 나중에 냈나 모르겠는데 진짜 입소문으로만 팔렸어. 하루에 1만 개 이상씩 팔린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본전은 아니죠? 레고 게임. 여기서도 마인크래프트 서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벤에서도 마인크래프트 서버 갖고 왔는데 엄청난 미치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숫자인데 이런 게임은 마인크래프트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팔리는 거. 뒤집으면은 마인크래프트 말고 딴 게임은 자기가 파닥파닥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팔리는 거예요. 아이폰은 뭐 앱스토어 아시죠? 아이폰은 화면도 작고 그래서 여기 메인에 안 박히고 뭐 차트에 안 박히면은 노출이 진짜 안 됩니다. 사과신이 유엔 노스워치나 뭐 이런 데 안 막아주면은 정말 안 돼요. 근데 걔네가 안 막아주면은 그럼 우리는 망했다라고 손놓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다 팔아야지 뭐.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아이폰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PC는 스팀에 올라가면 다 팔리는 아니거든요. 마케팅은 셀프입니다. 이마트에 세제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피존만 사. 그럼 우리 셋은 어떻게 할까? 피존만 사는데. TV 광고를 하든지 연예인 마케팅을 하든지 쿠폰을 하든지 1대1 행사를 하든지 해야죠. 결국 마케팅은 해야 돼요. 스팀이나 앱스토어 들어간 건 이마트나 뭐 그런 마트에 피존을 세제를 넣는 거예요. 피존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인디는 돈이 없어요. 사실은 돈이 있는데 뭐 1, 20만 원 있겠죠. 근데 1, 20만 원 써서 뭐 할 거예요, 마케팅에. 아 진짜 금방 떨어지면 광고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위터, 보도자료, 페이스북, 공식 블로그 관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디 쪽에서 하는 거.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나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제가 연락 오면 1시간씩 전화로 이런 얘기를 다 해드려요. 거의 연락이 안 오지만 어쨌건. 근데 대부분 얘기 듣고 못해요.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해외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아이폰 쪽은 해외에서 어지간히 풀리는 게임도 뭐 이런 활동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폰 특히. PC나 이런 쪽에서 쌓여온 인디는 저래야 된다는 걸 아니까 저런 경우는 못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보수. 파켓 난 처음 들어봤다. 아, 보석 맞추기 모르시는 분. 보석 맞춰서 개콘도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 좋은데 10점 혹시 아시는 분 10점? 10점 아시는 분? 10점이 파켓 보고 비주얼들도 파켓 보고 파켓이 전세계라면 그렇다. 파켓이 캐주얼 게임 중에 왕관데 중국 상하이까지 하면서 200명인가 사원이 있고 지금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예로 드는 건 뭐 회사가 크다 이런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 뿌린다고 칠 때 보도자료 어떻게 써야 되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좋지. 제발 파켓 보고 따라하면 돼. 여기 파켓 미디어룸닷컴이라고 있는데 파켓 쳐서 저기 아래 플스 가도 되고요. 여기가 제가 인디나 이런 캐주얼 쪽 통틀어서 이런 대응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보도자료 받고 있고 리뷰카피도 달라고 하고 온갖 걸 해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그만큼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릴까? 넘어가십시오. 보통 이래요. 첫 줄 제일 큰 문장 대제목 그 밑에 한 줄 작게 해서 소제목 그러니까 첫 줄로 빵 쳐주고 둘째 줄에서 약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 어디서 보낸다 오늘 19일 에이프릴 2021 서울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첫 문단에 내용 들어가고 문단 끊어서 내용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JPC나 그런 거 좀 들어가고 미디어 맨 밑에 이제 연락할 때 어디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그맨에서 뿌리면 피그맨 에이전시 나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about 게임 회사고 이 회사는 보냈다 아마 국내도 비슷할 거예요 조금 형식은 다른데 딴 데 보도자를 보고 그 형식을 익히면 좋은데 그게 파켓에서 하면 좋다. 얘는 진짜 잘하겠다. 게임스프레스닷컴이라고 이쪽에 있는 요건데요. 뭐 하는 데냐면 한국에서도 보도자료를 재배포해준 뉴스와이어나 연합뉴스 같은 그런 통신사가 있는데 게임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가입을 하셔서 보도자료 묶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보도자료 뿌리면은 그쪽에서 보내면 알아서 뿌려줘요.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가입을 해서 보도자료를 받아보시면서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하나를 관찰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이것도 저한테 여러 번 다 말씀드리는데 거의 다 안 하죠. 못하고 아니면 해놨는데 까먹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물론 게임스프레스.com에 보내서 뿌려준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기는 저기고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할 만한 리스트를 한 5개, 10개 뽑아서 그런 데도 같이 해주면 좋죠. 그에 대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릴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이런 홍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다니면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 2개의 예를 들 거예요. 투디보이라고 월드보고 혹시 아시는 분으로 물어보는 게 나려나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월드보고 와 교수님 아세요? 와 아세요? 아세요? 월드보고는 이 바닥에서 최고로 뜬 게임 중에 하나예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잘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냥 적절히 잘 만든 게임인데 마케팅의 거의 신이라서 지금처럼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유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해보세요. 최근 아이폰으로도 나왔어요.
아이폰 버전은 안 해봤지만 참고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이 게임은 게임 자체가 우수한 건 당연하고 소개팅 자체가 우수해야지 마케팅이고 뭐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블로그 여기서 떡밥 같은 것도 꽤 잘 뿌리고요. 얘네는 오히려 트위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전에 시작을 해서 트위터 유행하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뿌린 블로그 통해서 큰 떡밥 중에 하나가 우리 국제의 90%. 근거는 자기네 안에 리더보드 있는데 리더보드에 올라오는 숫자가 자기네 틀렸다고 하는 숫자보다 한 9배? 뭐 그 정도 됐다. 그리고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많이 있더라. 뭐 이런 발표를 올렸어요. 그게 떡밥이 리플이 거의 뭐 한국에서 뭐 성지되는 그런 느낌? 성지순례한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싸우고 뭐 이런 거. 나는 러시아에 사는데 네 거를 사고 싶어도 뭐 돈을 낼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쫙 깔리고 나는 미국에 사는데 그래도 네 거를 복제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이런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장을 만든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싸울 정도면은 그만큼 유명해진 분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저기 엄청 유명해져요. 음악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2009년 초에 이 게임에 사용된 음악을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원래 서양에서는 일본에서는 게임 음악들이 좀 CD화도 많이 되고 그런 편이지만 서양에서 그런 게 잘 없거든요. 얘네는 2009년 초에 우리의 음악을 뿌리겠습니다 해서 우와 괜찮은데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이걸 따라서 많이들 하니까 음악이 또 꽤 괜찮았던 편이에요. 데니엘 투한 짝퉁 정도 됐는데 그런 거 그냥 준다니까 일단 감사하죠. 익스페리멘탈 게임 플레이라는 홈페이지라고 해야 될지 행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는데 월더보고 만들기 전에 그걸 했었어요. 지금 다시 열었는데 뭐 최근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일종의 운영자예요. 자기네 행사를 그런 거 갖고 있는. 그러면은 그쪽으로 통해서 이미 알려진 만큼 알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뭐 후로도 그런 어느 정도 썼다는 거고 여기저기 발표 IGF 같은 GDC라고 해야 되나? 그쪽 가서 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어떻게 팔았네 뭐 이런 거 자랑질하고 발표하고 자료 나오고 여기 것만 봐도 사실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쭉 쫓아오면 이런 거 발표를 굉장히 잘하고 자주 하는데 뿌려서 내가 이런 만큼 잘났다가 결국은 계속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자료를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보여요. 이거는 진짜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하는 게. 행사는 게임트레일러스닷컴이라는 게임 예고편 하는 그런 미국의 사이트가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월드 오브 9 에디터로 현실을 모사하든지 현실에서 월드 오브 9를 모사한 동영상을 찍어 보내면 E3 보내줄게. 나는 행사를 했었어요. 2D 보이가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얘네가 돈이 있긴 한데 얘네가 하는 게 아니고 게임 트레일러즈랑 닌텐도랑 뭐 여러 가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GTA나 언차티드 같은 대형 게임으로 한 게 아니라 리틀 빅 플래닛이나 월드 오브 9로 했다는 거죠. 얘네는 좀 더 유명세를 얻었을 수도 있고 돈을 어느 정도 사용료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얘네는 이런저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서 자기네 메리트를 이따간쯤 높인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마케팅의 신이에요. 월드북은 개인적으로 너무 하이프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받았다, 실제보다. 잘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 팔리면 될 게 한 이 정도 팔렸다. 지금도 나오니까 아이패드도 나오고 아이폰도 나오고 아이패드는 아마 나와서 1위 먹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만큼 나온 거죠, 마케팅. 또 다른 식의 울타이어 게임즈라고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험블인디 번들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좀 들어주세요. 모르는 거라 죄송합니다. 험블인디 번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수한 게임 5개를 묶어서 당신이 내고 싶은 만큼 내세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기부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사실은 거의 똑같은데 그냥 말이 바뀐 거예요. 내면은 게임 만든 사람 개발사한테 다 나눠주고 기부도 해요. 지금은 최근에 3회 들어갔고 이게 2회 때 결과인데 저기 숫자 보이시죠? 2회 때 모인 돈이 18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3만 명이 돈을 냈어요. 근데 이 게임들이 2회 때는 좀 다르긴 한데 유명은 한데 구작 플러스 아직 안 만들어진 게임 100타인 상태 그걸 5개 묶었는데 23만 명이 돈을 냈어요. 180만 달러. 물론 이거저거 뗀다고 치더라도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를 주도를 한 데가 울파이어 게임즈라는데 얘네 좀 만드는 데인데 누가 하는 활동신 토끼 격투 게임 만들었고
최근에 그거 속작인 오버그로스라는 게임을 3년째인가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생이에요. 신생 게임이잖아요. 신생 게임.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제일 많이 됩니다. 근데 얘네가 이런 행사를 해서 이만큼 유명해졌고, RSS 구독만 7,500명인데, 뭐냐면은 뻘글 하나 쌓아도 10,000명 본다는 얘기예요. 뻘글을 싸진 않죠, 절대. 이 정도 되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어지간한 매체를 하더라도 10,000명을 보게 하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나 뭐 다 합치니까 무슨 몇십만 명이 본다 이런 건 몰라. 근데 얘네는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험블인디 버들 같은 경우에 스팀에 등록 코드까지 한 10만 개 받아서 뿌리고 있는데 이거는 잘 와닿지 않은 시스템이 나오고, 얘네는 결국 지금 만들고 있는 오버그로스라는 게임이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이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나와요? 노래도 얘네 성공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좀 동떨어지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길게 얘기했는데, 고객의 입장에 무조건 서봐야 된다. 첨예하게. 둘, 마케팅은 무조건 해야 된다. 모르면 못 사요. 알았는데 안 사는 것보다는 몰라서 못 사는 게 훨씬 많아요. 무조건 알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적는 게 맞겠지만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질문 있으시면 가서 해주세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